관계대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관계대명사라는 용법을 보면 관계는 어떤 다른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관계라는 말은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오는 문장을 이어준다라는 뜻이에요. 관계대명사에서 관계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문법 이름을 쓴 이유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이어준다라는 뜻이에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이어준다라는 뜻이고, 대명사,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죠.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의 사과를 좋아한다. 나는 그것을 먹는다 라고 하면 첫 번째 문장 I like an apple. I eat, E-A-T, eat, eat, I-T. 나는 그것을 먹는다 라고 한다면 첫 번째 등장한 명사는 an apple 이고, an apple을 두 번째 문장에서 똑같이 사용하지 않고 eat, it, eat 대명사로 사용을 했어요. 영어에서 한 번 나온 단어를 똑같은 형태로 쓰는 걸 싫어해. 그래서 an apple를 eat로 바꿨죠. 그것을 바로 대명사라고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라고 하지, 루시는 사과를 좋아한다, 내가 루시인데 루시는 사과를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자기 자신의 이름이 있어. 이름은 명사야. 그 명사를 대신해서 I라는 대명사를 사용하죠. 알고 있죠?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에요. 관계대명사라는 문법 용어는, 관계대명사라는 문법 용어는 대명사를 사용해서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 빨간색 동그라미 1번을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관계대명사는 앞에 오는 명사, 이 명사를 우리가 선행사라고 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처음부터 시작. 관계대명사는 앞에 오는 명사, 선행사를 수식하는 절을 이끌며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앞에 오는 명사, 관계대명사는 어떤 명사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면서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까지 해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네요. 그러면 관계대명사 앞에 오는 명사, 관계대명사 앞에는 무조건 명사가 있어야 돼. 다른 게 오지 않고 명사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명사를 우리가 선행사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선행사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단어란 뜻이야. 앞에 나오는 단어. 선행사를 수식하는 절을 이끌며, 선행사가 명사인데 그 명사는 항상 수식을 받죠. 형용사는 수식을 하죠. 선행사는 수식을 받고, 왜냐면 선행사는 명사니까. 명사인 선행사 뒤에 관계대명사가 바로 나오고 그 뒤에 문장이 나와요. 관계대명사와 그 문장 전체가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해줘요. 마치 관계대명사와 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문장이 형용사처럼 앞에 나온 선행사, 즉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읽어볼까?
1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관계대명사는 앞에 오는 명사, 선행사를 수식하는 절을 이끌며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왜냐면 관계대명사는 두 문장을 이어주니까 접속사 역할을 하고 동시에 앞에 나온 선행사를 수식을 해주는데 그 관계대명사는 뒤에 나온 문장에 어떤 단어를 대신 말해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래의 문장, 두 문장을 읽어볼까요? 시작. I have a friend. 무슨 뜻이야? 나는 한 명의 친구가 있다. 두 번째 문장. She lives in Canada. 그녀는 캐나다에 산다.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이어줄 때 관계대명사가 필요한데 특징이 있어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꿀 때 관계대명사가 필요한데 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I have a friend. 두 번째 문장 She lives in Canada에 중첩되는 똑같은 단어, 똑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어. 첫 번째 단어에서 a friend가 두 번째 단어의 she예요. 첫 번째 단어의 a friend가 두 번째 단어의 she랑 똑같은 사람이 맞나요? 한국어로 한번 해석해 볼까? 나는 한 명의 친구가 있다. 그녀는 캐나다에 산다. 그 한 명의 친구가 바로 그녀죠. 그래서 이 a friend와 she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문장이 각각 문장 1, 문장 2 두 개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썼어요. 첫 번째 문장은 명사, a friend로 썼고 두 번째 문장은 명사를 그대로 쓰지 않고 다른 형태로 바꾼다, 대명사로 바꾼다 라고 했기 때문에 she로 바꿨어요. 왜냐면 그 한 명의 친구는 여자이니까. 그래서 she로 바꿨네.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꾸고 싶어.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썼어요. 관계대명사 만드는 방법 설명 시작할게요. 먼저 두 문장이 있어요. 문장 1, 문장 2. 문장 1과 문장 2에 중첩 단어가 있어요. 똑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찾는다. 1번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중첩 단어를 찾는다. 똑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를 찾는다. 이 문장에서는 a friend와 she가 되겠지. 두 번째는 첫 번째 문장의 중첩 단어까지 쓴다 예요. 첫 번째 문장의 중첩 단어까지 쓴다. 첫 번째 문장의 중첩 단어는 a friend이고 a friend 하고 마침표를 찍었죠. 그래서 I have a friend까지 써요. 그리고 문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 a friend, 즉 중첩되는 단어, 똑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는 우리가 선행사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어요. 이 선행사가 사람인가요? 동물인가요? 사물인가요? 셋 중에 하나 골라볼까? a friend는 사람이죠. 그렇죠. 사람일 때 선행사 뒤에 관계대명사로 who를 쓸 수 있어요. 선행사가 사람일 때 관계대명사로 who를 쓸 수 있어요. 이 who는 두 번째 문장의 무엇을 대신해서 쓴 거예요? she, 그렇죠. 이미 똑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가 a friend랑 she니까 둘 중에 하나만 쓰고 싶어. 이미 말했잖아. 또 반복해서 말하기 싫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단어는 그대로 써야 되니까 a friend까지 썼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
중첩되는 단어를 관계대명사로 바꿔요. 그런데 그 관계대명사는 선행사에 따라 달라져요.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 선행사가 사물이거나 동물이면 which를 써요. 그리고 사람, 동물, 사물 세 가지의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는 that이에요. 그래서 I have a friend who를 쓸 수 있는데 이 who는 누구 대신 썼다? 두 번째 문장에 she 대신 쓰는 거야. 그러면 she 대신 썼으니까 두 번째 문장에 she를 또 쓰면 안 돼. 대신 이미 썼잖아. 대신 이미 썼기 때문에 대명사로 관계 대명사로 who를 썼기 때문에 she는 쓰지 않아요. 그럼 남은 문장 써야겠죠? 남은 문장은 she를 쓰면 안 되고 she 대신에 who를 썼기 때문에 lives in Canada 마침표. 자,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어부터 해석하고 그리고 뒤에서 앞으로 해석해요. I, 나는 문장 맨 뒤에 있는 in Canada 해석할 거야. 나는 in Canada, 캐나다에서 live, 살다가 아니라 사는으로 바꿨어. 왜냐면 who lives in Canada는 마치 형용사처럼 앞에 있는 선행사인 명사를 수식해. 형용사는 니은으로 해석한다고 했어요. 기억나나요? 형용사는 니은으로 해석한다고 했네. 그래서 살다가 아니라 사는 이라고 해석해요. 사는. 나는 in Canada, 캐나다에 lives, 사는 a friend, 한 명의 친구가 have, 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고요. 스스로 정리부터 해볼까? I have a friend, 마침표. She lives in Canada, 마침표.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꾸는 연습을 할 건데 한 문장으로 바꿀 때 관계대명사를 사용해 보세요. 관계대명사 사용해서 나는 문장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친구 손 들고 어려운 부분 질문해 주세요. 시작. 빨간색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선행사에 따라 관계대명사가 달라지며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who, 동물이나 사물일 때는 which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that은 사람, 동물, 사물 모두에게 가능해요. 2번 아래에 나와 있는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I know that boy who is playing soccer. 이 문장은 한 문장이죠. 마침표가 하나죠. 그런데 원래는 두 문장이었어요. 원래 두 문장 한번 생각해 봅시다. I know that boy. 무슨 뜻이야? 시작. 나는 저 남자아이를 안다. He is playing soccer. 그는 축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 두 문장이 관계대명사 who나 that을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빨간 색깔 2번 첫 번째 문장 I know that boy who is playing soccer. 이 한 문장을 두 문장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문장 1 말해볼까요? 시작. I know that boy. 문장 2 말해볼까요? 시작.
He is playing soccer. 이 두 문장에 중첩되는 단어 무엇이 있을까? That boy와 he가 되겠죠. That boy와 he는 중첩되는 단어. That boy가 바로 he. 가리키는 대상이 똑같죠. 그래서 이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바꾸었어요. 우리 관계대명사 만드는 방법, 순서 기억나죠? 첫 번째, 중첩 단어 찾는다. 이 문장에서 중첩 단어는 that boy와 he 이죠. 두 번째, 문장 1에 중첩 단어까지 쓴다. 같이 말해볼까요? 시작. I know that boy 까지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문장, 즉 문장 1의 중첩 단어가 선행사가 된다고 했어요. 선행사는 이 문장에 무엇이 선행사죠? That boy가 선행사죠. That boy가 선행사인데 이 선행사는 사람인가요? 동물인가요? 사물인가요? 사람이죠. 맞아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who나 that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으로 갑니다. 두 번째 문장의 중첩 단어는 he였는데 문장 2의 두 번째 단어 문장 2 두 번째 문장에 중첩 단어가 he였어. 이 he를 대신 관계대명사로 사용을 해요. 관계대명사로 바꿔요. 관계대명사, 명사를 대신해 쓴다. he를 대신해 쓰는 거야. he. 두 번째 문장 2에 he, 중첩 단어인 he를 대신 대명사로 쓰는 거예요. 선행사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who로 한번 바꿔볼까요? he 대신에 who를 쓰는 거야. 그러면 문장 2에 he가 무엇으로 바뀌었나요? who로 바뀌었죠. 맞아요. who로 바뀌었기 때문에 who를 쓰고 문장 2 나머지를 쓰는 거야. 문장 2 나머지 is playing soccer을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죠? I know that boy who is playing soccer 으로 바뀌었어요. 해석을 해보면 나는 뒤에서 앞으로 해석 맨 뒤에 있는 문장 뒤에 있는 부분 is playing soccer를 해석하는데 who is playing soccer은 선행사인 that boy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니은으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해석을 하면 나는 is playing soccer 축구를 하고 있는 중인 선행사 the boy 그 남자애를 know 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질문 있는지 찾아봅시다.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중간에 빨간색으로 which 혹은 that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which나 that을 쓴 관계대명사 용법을 활용한 문장이죠. 이 문장은 한 문장인데 원래는 두 문장이었어요. 관계대명사로 쓰여진 문장을 원래 문장 두 문장으로 바꿔볼까요? 시작. This is the book. 마침표. It was written by Hemingway. 마침표.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 문장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This is the book. 문장 1에 the book과 It was written by Hemingway. 두 번째 문장에 it이 중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문장을 만들 때 첫 번째 중첩 단어를 찾는다. The book과 it이 중첩 단어죠. 이 중첩 단어를 찾았으면 두 번째, 첫 번째 문장에 중첩 단어까지 쓴다. This is the book 까지 썼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 중첩 단어, 그 두 번째 문장의 중첩 단어 it을 관계대명사로 바꿔야 돼요. 첫 번째 문장의 중첩 단어 the book이 사물이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의 중첩 단어 it을 which나 that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우리 which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두 번째 문장 It was written by Hemingway 에서 it은 무엇으로 바꿀 수 있죠? which로 바꿀 수가 있어요. which로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에 was written by Hemingway를 나머지 남아있는 was written by Hemingway를 쓰는 거예요. 바꿔볼까요? 시작. This is the book which was written by Hemingway. 마침표. 자, 해석해봅시다. This, 이것은 뒤로 갑니다. was written by Hemingway. 해밍웨이에 의해 쓰여진, 왜 진, 니은으로 해석했어요? 관계대명사는 니은으로 해석한다 라고 했죠. 니은으로 해석하고 수식을 받는 선행사 the book, 그 책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시작. 이것은 해밍웨이에 의해 쓰여진 그 책이다. 두 번째 문장 한번 다시 볼게요. was written by는 수동태 문장이에요. 주어인 it은 사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write, 어떤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것, 즉 그 책은 사람에 의해서 쓰여지기 때문에 수동태인 비동사 플러스 pp를 썼어요. 뭐뭐에 의해 뭐뭐 되다, 뭐뭐 되다, 뭐뭐 당하다, 뭐뭐 해지다. BPP를 썼죠. It was written by. by는 뭐뭐에 의해서 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문장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The puppy that, 시작. The puppy that has a short tail is mine. 이 문장은 that이 쓰여진 관계대명사 문장이에요. 이 관계대명사 문장은 원래 두 문장이었는데 그 두 문장을 이야기를 해볼까? 시작. The puppy is mine. 마침표. It has a short tail. 마침표. 자, 이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 문장으로 바꿀 거예요. 이 두 문장 같이 다시 말해보자. 시작. The puppy is mine. 마침표. It has a short tail. 마침표. 이 두 문장에서 중첩되는 단어 찾아볼까요? 시작. The puppy 그리고 it죠. 첫 번째 문장에서 중첩되는 단어까지 쓴다. 말해보세요. 시작. The puppy 까지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첫 번째 단어에 중첩되는 단어가 선행사가 되는 것이고, 선행사가 사람인가요? 사물인가요? 동물인가요? 동물이죠. 동물이니까
that을 썼어요. 물론 which도 쓸 수 있어요. 우리 that으로 볼게요. The puppy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을 쓰는 거야. 그러면 그 that은 무엇 대신에 쓰여진 거야? 두 번째 문장에 무엇 대신에 쓰여진 거예요? it. 그러면 it 대신에 that을 쓰고 나머지를 쓰는 거예요. 나머지 말해보세요. 시작. The puppy that has a short tail까지 썼네. 첫 번째 문장에 무엇이 남아있어? It's mine이 남아있죠? 그래서 나머지를 뒤에 써주는 거예요. 전체 읽어봅시다. 시작. The puppy that has a short tail is mine. 해석해 볼 거예요. The puppy가 지금 이 the puppy부터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수식을 받는 선행사는 수식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무엇부터 해석을 해주냐? A short tail 부터 해석을 해줘야겠지? A short tail 하나의 짧은 꼬리를 has 가진 니은 가진 수식을 받는 대상 the puppy 그 강아지는 mine 내 것 is 이다 내 것이다. mine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mine을 살펴보도록 해보면 우리 주어 자리는 mine을 쓰지 않아요. I를 써요. 나는 주격 대명사인 I를 써요. 나는 이라고 하고 문장이 주어에 쓰이고 me라는 것도 있어요. me는 나를, 나에게 라는 뜻으로 목적어 자리에 써요. 예를 들어서 She knows me. 그녀는 나를 알아요. my도 있죠. my는 my 소유격인데 나의라고 해석을 하고 소유격 다른 명사를 수식해주기 때문에 소유격 플러스 명사 우리 많이 공부했죠?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와요. 예를 들어 This is my book. 이것은 나의 책이다. 관계대명사 문장에 나온 mine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mine은 소유대명사예요. 소유대명사. 소유. 누구의 것이야. 소유. 누구의 것이고 대명사야. 대신 명사를 대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석은 뭐뭐의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mine은 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자체가 소유대명사, 즉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 자리에 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This book is mine. 이 책은 나의 것이다.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면 관계대명사의 종류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